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뉴스나 소식을 전하는 매체를 지역신문이라고 합니다. 강남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매달 한 번씩 지역의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담는 지역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대치타임즈 오인상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치타임즈 어떤 신문입니까? 타임즈를 하니까 좀 거창한 신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실은 지난 7월에 지역 어르신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네. 지역 문제를 취재하면서 기사를 쓰고 그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신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신문을 만들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과거에 연합통신 기자를 하신 어르신도 계시고 네. 대학교에 학보사 기자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대학에서 신문방송학 전공을 하신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 많게는 80세까지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이렇게 그 대치타임즈 이제 지역 신문 중에 이제 가장 지역 신문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언제 또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네. 사실은 2013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한 사람들을 재능기부 사업과 사회공헌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서 신문 동아리 신문반을 한번 운영해보자 해서 제가 여기 대치노인복지관과 연결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3년에 2013년 6, 7월 달에 그때 재능기부 사업으로 신문반이 만들어졌어요. 네네. 보통 복지관에는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은 노래하거나 춤을 추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이런 게 주로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할머니 위주의 그 동아리 사업이고 네. 복지 사업이다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를 위한 사업이 없었던데 네. 이 신문반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도 지금 기자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때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이 2013년에는 그냥 신문에 대한 ABC와 신문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뉴스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는 것 정도로 이렇게 네. 재밌게 지내다가 예산 지원이 없어서 신문을 만들지를 못하고 오랫동안 쉬다가 2015년 하반기에 한국 마사회에서 지원을 하여서 이제 신문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소식들이 이제 실리게 되나요? 보통의 신문의 개념으로 가면은 출입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신문의 이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 기자들도 출입처에 가서 선배한테 도제식으로 배우거나 네. 이런 식으로 기자 활동을 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맨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가서 네. 어디 누구한테 전문 취재를 듣고 누가 새벽에 학교에서 이렇게 그 쓰레기를 줍고 여고에 그 운동장에 그 병 조각이나 못 조각을 줍는다. 그거 들으면은 처음에 가면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네. 그런데 계속 찾아가서 그분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해서 기사가 되는 거죠. 그럼 취재가 언제 가냐? 새벽에 가야 됩니다. 네. 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어르신들이. 또 이제 그 취재거리라고 예. 하죠. 예, 그거 선정하기도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고민스러울 텐데요. 뭐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그 어르신 기자들이 이 동네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에요. 소위 이 동네 아파트 생기기 전에부터 사시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집은 형님 집이고 붙어 있는 집은 동생 집이다. 단독주택 중에. 그러니까 워낙 이 주변의 그 인맥 또는 주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사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 대치타임스 기사를 하고 있다 네. 하니까 이게 기사가 되는지 한번 취재해 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 취재가 많죠. 편집 회의는 초기에 이 작업이 세팅될 때까지는 화요일, 금요일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금요일 오전 각 1시간씩 하고 회의를 해서 이것이 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기사가 되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겠느냐 또 어떤 경우는 이건 기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열띤 토론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된 기사 네.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테마를 한번 선정하자 이달에 그럼 이 테마에 맞는 기사를 취재해보자 그렇게 또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에는 결실이라는 테마로 한번 했습니다만 참 어렵대요. 이렇게 이제 많은 취재 활동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보람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첫 호에 이제 이 도곡시장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그 도곡시장 이야기를 썼을 때 기사에 그 왜 도곡시장이 기사가 되느냐 했는데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그 우리나라 최대의 백화점 그룹이 롯데 강남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네. 그 맞은편에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항상 사회 이슈가 재래시장은 죽고 백화점은 살아나고 점점 더 공룡화돼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공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취재를 해보자고 도곡시장을 접근했는데 네. 백화점과 재래시장은 서로 그 대하는 소비자 계층이 다르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취재 결과 이 기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도곡시장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도곡시장이 이름은 도곡시장이고 행정구역은 역삼동이고 네. 제일 많이 이용하는 주민은 대치동이더라. 네. 그렇게 그럼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보고 기사를 쓰자 해서 한번 나왔어요, 기사가. 네. 근데 이 뭐 여담이지만은 이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용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장에 갔더니 대치타임즈에서 왔다고 했더니 그냥 묻지도 안 하고 물건을 거저 주고 깎아주기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보람 있구나 그런 점에서. 이 대치타임즈 그동안 이제 보셨던 우리 주민들한테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참 대치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느낍니다. 이 대치타임즈라는 이 제호를 네.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보람찬 일이었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 지역 어르신들의 그 참 여러 가지 뉴스를 골고루 다 전해주지 못한 점은 늘 사과드리고, 또 혹시나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네.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정기 구독을 하시겠다는 분이 3호, 4호 하고 나서부터 계속 늘었어요. 그런 네.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항상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인생의 연륜과 또 이제 지역사회의 훈훈한 모습이 신문에 이제 고스란히 담겨졌는데 앞으로도 이 신문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